망치돌이 TV입니다. 오늘은 사고차입니다. 사고차고 주차장 내에서 우리 차는 후진을 하고 상대방 차는 직진을 하는데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상태가 조금 심해요. 이거 역시도 좀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차선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고 부위는 리어 범퍼, 그리고 리어 휀다, 그리고 이제 이 측면 사고기 때문에 이 하체에 좀 충격이 갔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얼라이먼트를 봤는데 하체는 뭐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파손 부위는 있어요. 이렇게 파손 부위는 있는데 다행히 하체 쪽으로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리어 휀다 보이시나요? 완전히 안쪽으로 다 접혀서 들어갔습니다. 파손이 좀 심하죠. 이쪽 부위들이 이렇게 지금 사고 부위인데 이쪽이 지금 안으로 말리면서 이렇게 철판들이 다 울었어요. 그죠? 이렇게 다 울었어요. 울고 여기 보시면은 위쪽하고 밑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문짝과 휀다와 이런 단차가 이렇게 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상태는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 차주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이 사고는 조금 우리 차주님이 조금 억울하실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우리 차도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방 차도 블랙박스가 없는데 억울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많이 억울하시는 상황이 됐어요. 그냥 나는 후진을 했는데 뭐 그냥 갑자기 후진한 것도 아니고 서서히 차를 빼요. 한 2, 3m를 쭉 빼서 차가 완전히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근데 상대방 차가 그냥 앞에를 안 보고 그냥 갔다가 박아버리는 거죠. 우리 차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박은 차가 앞에를 정상적으로 봤다 그러면 쓰든가 아니면 크락션을 울려야 되는데 한 2, 3m, 20에서 30m 전방에서 쭉 계속 오던 차예요. 오던 차인데 후진하는 우리 차를 못 보고 그냥 박은 상황이 된 거죠. 너무 억울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험회사 대물 담당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는 참 보험에 관련된 이 사고의 유래든가 이런 게 참 너무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 차주님이 진짜 아주 사람이 좋으셔서 그렇지 일단은 처리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고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해당 보험회사 대물 담당자들끼리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우리 차주님 어찌됐든 간에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이제 원래는 이 리어 휀다는 갈기로 했어요.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차주님이 가해자가 됐고 가해자지만 그래도 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금을 해서 그만큼 수리하는 비용이 조금 적게 나오는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좀 생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리어 휀다는 교환을 하기로 했지만 제가 좀 판금으로 펴드리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 망치돌이 TV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판금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들어간 부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들어간 부위를 가장 먼저 당겨주면 일단은 1차적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쪽 부위가 가장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 부위를
먼저 고정을 시키고 저희 사랑스러운 망치들 좋아야 되는데 풀르고 자빠졌네요. 이런 그래서 체인브록을 이용을 해서 C클램프를 이용을 해서 한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항상 그 1차 가장 기본적이라기보다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어떠한 충격이 외부적으로 가해졌을 때 이 충격을 흡수를 해야 돼요. 근데 흡수를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위가 안 찌그러지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외부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충격을 탑승자라든가 동승자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좀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 좀 크게 다칠 수 있는 소지가 돼요. 이런 게 찌그러짐으로 인해서 충격이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찌그러짐으로 인해서 이런 철판이 파손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충격적인 게 다 분산이 돼서 비록 파손은 되지만 내부적으로 운전자라든가 아니면 안에 탑승하신 그런 사람은 덜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는 1차적인 충격, 2차적인 충격, 3차적인 충격이 다 분산이 되게끔 제작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정말 막 철판 막 진짜 뭐 엄청나게 두껍게 쓰고 막 튼튼하게 만든다 하면 사람이 엄청나게 사고 당시에 그 충격을 다 받기 때문에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뭐 차가 정면으로 충돌하던 후미를 추돌을 당하던 이 충격함과 동시에 이런 모든 철판들은 울림이 생겨요. 떨어요. 떨게 돼서 그런 충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여러 군데서 다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딱 쳤는데 이거 찌그러졌어, 이거 어떻게 파손됐어, 속상은 하시죠. 속상은 하신데 이렇게 찌그러짐으로 인해서 내가 덜 다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차는 만들 때 그런 충격적인 부분을 다 흡수하게 제작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차났던 부분들도 많이 좁혀졌죠. 그래서 지금 1차적인 거 가장 많이 들어갔던 부위를 지금 땡겨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범퍼와 이제 이런 부위들이 많이 좀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리어 펜다만 지금 파손이 된 게 아니고 안쪽을 보면 내측 리어 휠하우스 등등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당겨내서 이 정도긴 한데 지금 보이시나요? 이 내측 휠하우스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금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사이사이까지 지금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많이 벌어져 있죠. 보이시죠? 이런 부분까지도 판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측을 손을 보기 위해선 리어 휀다가 지금 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리어 범퍼가 있고, 어떻게 내측을 손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리어 범퍼를 탈착을 하고 바퀴 탈착! 자, 나왔다. 이게 오고 다 나왔다. 이제. 오늘 그 어디 못 간다. 특별 게스트 자, 카메라 쪽에 한번 보시고요. 카메라도 한번 봐주세요. 자, 리어 휠하우스 상태가 어떨까요? 많이 안 좋죠. 자, 안쪽도 상당히 파손이 심하죠. 많이 심합니다. 이런 부위들이 지금 다 파손됐고, 이런 부위도 파손됐고. 자, 이제 어느 정도 휠하우스 안쪽도 어느 정도 판금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이제 요거를 일단 이 라인이 이런 데도 지금 다 많이 벌어졌어요. 보시면은 이런 데도 지금 많이 벌어졌고, 많이 내측이 많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원칙은 뒤엔다를 리어 핸다를 갈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안 갈고 하려니까 힘든 거죠. 큰 왁구는 이제 다 잡혔고요. 이제 미세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 부위들 이제 스포트로 해서 조금씩 면 맞추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는 거는 좀 크죠. 보이는 이런 파손된 정도를 보면 좀 큰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해요. 이렇게 원리만 알고 어디를 포인트죠. 쉽게 얘기해서 어떤 포인트를 딱 집어서 빼면 쉽게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판금을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어디서 어떻게 어디를 먼저 작업을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실상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좀 혼동이 오죠. 이제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1차적인 거는 포인트를 잡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포인트를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뭐 작업을 진행을 할 것인지, 작업 진행을 또 생각해야 될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실천에 옮겨서 땡기는데 안 나와. 안 나오면 그냥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좀 다시 보고 어디가 혹시 잘못되어 있나 한번 전체적인 면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를 잡아서 또 땡겨보고,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인제 서킷에서 사오놨던 아이서티가 이제 요런 부위가 지금 뻗어져 가지고 제가 망치로 치는데, 여기를 치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를 치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바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내부 쪽으로 손상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제가 쉽게 생각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뻗어졌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반전이 좀 있었죠. 실상 반발을 뜯어서 보니 여기가 뒤에 있는 휠이 뒤로 밀리면서 이쪽 내측을 가격을 해서 파손이 되니, 이쪽이 파손이 돼서 이게 전체적인 면이 다 안으로 말렸던 원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 내측을 다 땡겨내서 어느 정도의 원래 있던 위치를 만들어 주니까 이쪽 면이 잘 수리가 판검이 됐던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판금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철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갔으면 그 부위는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지금 판금을 배우는 그런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쪽 지역도 좀 나이 연세가 좀, 저도 뭐 이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좀 젊으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배우더라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수라고 그러죠. 일단은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들, 기술이 이제 많으신 분들 잘 안 가르쳐 줘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옛날에 자기가 이렇게 막 두둥겨 맞아가면서 배운 것도 있고, 좀 어렵게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잘 안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내가 한 5년 동안 배워서 뭐 이런 리어 핸드 하나 갈았다, 이런 좀 생각이 있다 보니까 너도 그렇게 배워야 된다, 이런 좀 고지식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내 기술을 내가 뭐 좋다고 내 나름대로 인정은 하겠지만, 그거 뭐 죽을 때 가져가겠습니까? 기술을 나 판금 기술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젊은 분들이 오면 그냥 내가 있는 걸 다 보여주고 전수를 해줘야지. 그거를 내가 꽁꽁 가지고 있으면 그거 무슨 뭐 의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많이 가르쳐주고, 그만큼 기술력도 향상이 되고 발전이 있는 것이, 그냥 난 기술 좋아, 그냥 가지고만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공업사에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한 2년 3년 정도 그 기술을 배우고 있는 분들은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면 좀 많이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기술이 늘게끔 도와주셔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발전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이런 일을. 뭔가 나도 한 1년 했는데 뭐 아직까지도 뭐 스포츠도 못하고 있고 모두, 그러면 내 자신이 발전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바꿔주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판검을 배우겠다 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르쳐 줄 의향이 있습니다.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잘하거나 뭐 그런 것 같진 않고, 저도 이제 뭐 실전에서 제가 자면서도 천장에 보면은 막
그 오늘 했던 일들 그리고 이제 내일 해야 될 일들이 막 천장에 막 그려져요. 아, 요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요건 이렇게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하다 보니 이제는 그냥 뭐 껌이죠. 근데 이런 경지까지 오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러기까지는 먼저 기술을 알고 계신 분들이 배우는 사람한테 전수를 해줘야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내가 몰랐을 때 그런 서러움 받았던 거, 힘들게 배웠던 거, 그런 거 뭐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은 좀 더 이런 황금에 관련된 기술 이런 부분들도 또 그런 분들이 또 생각하는 부분이 나하고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또 알아서 뭔가 또 바꿔서 또 다른 쪽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기술을 이 사람은 또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 윈윈하면서 배우면서 자동차 기술은 배움입니다. 끝까지 배워야 돼요. 어느 경지까지 올랐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차가 나오고 또 새로운 형식의 뭐 부분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바뀌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배우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제가 좀 말이 길었고요. 이제 이런 이제 미세한 면잡기 스포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실리콘으로 방청 작업을 하고요. 청 작업은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구석구석 꼼꼼하게 해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 되는 곳은 무조건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됩니다. 부분 저 안쪽에 저렇게 벌어져 있는 곳 저런 곳도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어차피 바깥쪽에서 작업은 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작업을 해주는 게 저도 좋고 차도 좋고 여러모로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처음에
파손된 그런 상태와 지금의 상태 한번 보시죠.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뭐 이런 작업이 저한테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과연 이거를 판금을 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판금을 해주냐가 문제죠. 저는 판금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업체에서 안 됩니다 고객님, 이거는 죽어도 판금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제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죽으세요 하고 제 영상을 보여주세요. 여기는 판금이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그죠? 뭐 죽어도 못합니다 라고 하면 뭐 죽어야죠. 뭐 못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금은 끝났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부분이 그 리어 범퍼와 이 맞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지금은 백날 맞춰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판금 부위들 퍼트 작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범퍼를 한번 달아봐야 돼요. 그래야 이쪽 퍼트 작업을 더 나미를 잡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더 넣어야 될지, 이제 그런 밑작업을 좀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장 작업이 들어가겠죠. 해서 도장 작업 마친 아반떼 MD 리어 핸다 교환을 해야 되는 수준의 리어 핸다를 퍼트 작업 끝내고 도장 작업까지 끝내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다음 영상에 올리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편으로 가야 되니까 해서 도장 작업까지 마무리 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된 그런 지금 사보비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요거는 제가 이 내측에 그 언더코팅 작업이 돼 있어서 그 언더코팅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테이핑 처리를 좀 해놓은 거고요. 일단 파손됐던 그 상황을 좀 보시면 알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이 측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반바 프론트 리어 범퍼를 달면 이 면이 어떻게 반바와 잘 맞을지는 일단 범퍼를 달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작업 마무리 전에 제가 다 반바를 달아봤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고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환을 하기 위해서 안에 실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탈거를 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판금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립을 하려고 장착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내측도 실리콘 처리를 다 해서 저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서 이제 마음은 안 좋지만 이렇게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뭐 사고가 뭐 나고 싶어서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다만 이제 수리비라도 조금 적게 나오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렇게 해드렸고요. 일단은 조립을 제가 해서 마무리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과 그리고 이제 테이프를 뜰까요? 테이프를 쭉 띄고 보시면 이렇게 안쪽도 언더 코팅으로
그 이쪽 사이드 측면 쪽 이렇게 그 제가 이제 표현을 좀 장난감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냥 홈 속으로 고정이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뭐 특별하게 뭐 볼트나 피스로 체결이 되어 있는 건 전혀 없고 이렇게 장난감식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들어가서 고정이 되게끔. 그래서 좀 일단 반발을 수리를 안 할 경우 탈착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잘 부러집니다. 이런 단점도 있고 그쪽이 범퍼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범퍼가 이렇게 좀 체결되는 데가 얇아요. 이렇게 얇다 보니까 뜯을 때 잘 부러집니다. 찢어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잘 찢어져요. 그러면은 그걸 찢어지면 가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수리를 해야 되나요? 참 난감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보험 처리하는 차량에 한해서는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일반으로 수리하는 차들은 갈라고는 할 수 없죠. 차주분들이 여기를 수리하는데 왜 반발을 뜯었냐 설명을 해드리죠.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발을 탈거를 해야 되는데 탈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찢어질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하고 이전에 한 번 정도 또 그런 식으로 수리를 했던 차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때 어떤 조치를 안 취해놓고 그렇게 작업을 했던 차라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본드로 발라놔서 살짝 걸어놓게 붙어있게끔 고정을 시켜놨다든가 그러면 살짝만 충격이 가해져도 다시 뜯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반반들이 살짝만 걸려도 이런 부위들이 다 찢어져요. 찢어지고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너무 약하게 만든 건 아닌가, 좀 그런 부분을 좀 작업할 때마다 좀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자, 범퍼를 장착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그렇게 파손됐던 리어 휀다 쪽 작업이 어떻게 잘 됐나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어제 새벽 3시까지 편집을 하다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 업로드하고 이제 저장하고 유튜브에 올리면 되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이 멈추는 바람에 그 편집했던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진짜 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뭐 그래서 그런 거니까 누구 엄마가 하겠습니까? 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
MD 수리를 조립을 다 했습니다. 이제 안쪽에 시트하고 그 다음에 트렁크내 트립들 이런 것만 좀 달면 되는데 일단 겉에는 다 끝났고요. 안쪽은 뭐 그냥 카바만 끼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여기서 영상을 좀 마무리 해드릴 것 같고요. 아반떼 MD 리어 휀다, 리어 범퍼 교환을 했고요. 교환 도장했고 리어 휀다는 판금을 했습니다. 네츠 휠하우스까지 판금을 했고요. 그리고 참 억울한 그런 케이스죠. 단지 후진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해자가 되시고 그 차량 파손에 대한 그 부담을 굉장히 또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 돼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아반떼 MD 수리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작업을 한 후에 우리 차주님께 안전하게 또 출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망치돌이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컨텐츠나 좀 어떤 부분을 알고 싶으면 저한테 한번 추천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되는 망치돌이 T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되는 망치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